예, 하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질병장이에요. 예, 이렇게 제26장 질병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원문이 있습니다. 이 질병장하고 성정장은요, 자평진전에는 없습니다. 심혜청 선생은 오직 격국론만 자평진전에서 격국이 뭐다 라는 것만 설명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격에서 길격과 흉격을 나누면서 상신과 부신으로다가 나눠서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이 적천수는 그렇지 않아요. 이 흐름이 연해자평에 있는 게 총괄적으로 나오죠. 이 명나라라는 게 지금 여기 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명나라 때는 이 유백원 선생이 이 원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원문은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지었는지. 근데 이게 명대 때 유백원 선생만 이 원주를 지어놨냐? 아니에요. 명나라 때는 명리정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장남이라는. 그것도 역시 질병장하고 성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삼명통해가 있지 않습니까? 만민영해. 백가사전식으로. 그게 모두 다 흐름이 어디서 나오냐? 연해자평에서 나온 거예요. 연해자평에서요. 연해자평이 언제라고요? 1100에서 1200. 그 송나라 말. 그리고 100년을 더 플러스해요. 1300년 초. 그건 이제 원나라가 원나라가 100년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97년입니다, 정확하게. 원나라가 정복한 그 중국의 시대, 원나라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 문화의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문화의 암흑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고려말, 그렇게 와서 극성스럽게 공려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자들 갖다 다 바쳤어요. 그럼 그 이제 원나라가 끝나고 명나라가 시작되면서 그 여자들이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자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환향년이라고 해서 돌아올 한자 고향현, 환향여,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다라는 거예요. 화양여라고 해서 그 모질게 가서 일제 때 광복 끌려간 거나 똑같죠. 뭐 공료로 그렇게 갔다가 와서 그게 고향에 들어왔더니 그 여자들 뭐라 그래요? 화양년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갔으니까 끌려갔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원나라 몽고족도 우리한테 좋은 걸 하나도 안 준 적 없어요. 좋은 걸. 그래도 당나라나 송나라나 교육을 하면서 명나라나 이런 것 문화는 많이 줬어요. 우리한테 문화 교류가 많았잖아요. 원나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197년 동안요. 근데 명나라 300년이에요. 이게 중국은 300년이라고 그랬어요. 사이클이. 명나라 300년 동안 발전은 없었어요. 명력에. 그냥 이렇게 원주만 다른 거, 원문이 돌아다니는 걸 원주를 다뤘다 하는데 이거 유명원이가 다뤘을 리도 없지만 옛날 중국 사람들은 지가 지어놓고도 유명한 사람 같아 그랬어요. 그런데 적천수 지별을 지으신 진수함 선생이나요? 명리학원을 쓰신 진수함 선생, 이 두 가지를 쓴 이 진수함 선생은요 확실합니다. 왜? 민국에 있는 사람들, 저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위철리가 명리학원을 썼고요. 적천수 지별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여튼 지별까지 써서 누가 썼다라고 하냐면 진수함 선생이 썼다고 합니다. 청대. 그러면 명말 청초거든요. 이 진수함 선생이요. 삼국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명말에 급제를 해갖고 청나라에 와서 뭔 죄를 지었는지 귀향을 갔어요. 귀향 가면서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대개 보면 귀향 간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죠. 제주도로 귀향 간 사람 세안도를 그린다든지, 목민심서를 강진인가 어디 가서 쓰신 양반이라든지, 책이나 그림들을 많이 남기죠. 자기의 주특기를 씁니다. 그러나 이 진수함 선생은요, 적천수 지벼하고 명리학원을 남기신 분이에요. 다행스럽게 저는 그래서 참 진수함 선생 참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적천수 지벼는 뭐와 같냐면 요거와 같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예, 유시주와 같다. 이거 유병원 선생이 이거 쓴 거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같다 그랬고요. 이 글씨가 곧바로 진수함 선생한테 넘어와서 적천수 지묘랑 같습니다. 그런데 성정정에서 틀려서 제가 난리를 친 거죠. 명리학원은 이거 뭐와 같냐? 연애자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명리학원. 또 틀린 건 뭐냐? 육친론에서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관성이 되냐? 라고 하면서 빡빡 우기신 양반이에요. 또 부모는 엄마 아버지 할 거 없이 인성으로 봐라 라고 한 양반이고요. 양반이죠. 그러니까 양반이라면 안 되고 배운 양반이죠. 어떻게 아버지를 들고 패는 관성이 있냐, 칠살이 어딨고, 그러면서 식상이 자식이다 라고 하신 양반이 이 명리학원에서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네, 명리학원. 이 대만 서성서국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청초까지 넘어왔고요. 이제 청말 거의 다 돼서 임 선생이 이걸 이제 쓰신 거예요. 이 명리학원을 보고 적천수 지묘를 받든지 해서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적천수 천미를 쓰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임시왈에서 오행제천, 오행이 하늘에 있으면 오기로 변하는데 그 오기는 색깔로 변한다는 거예요. 청적, 황백, 흑, 색으로 변하고요. 제지, 땅에 있으면 오행으로 변하면서 목화토, 금수로 변하고요. 재인, 사람에 있으면 오장으로 변하는데 간신, 비패, 신으로 변한다. 그것이 사람 됨됨이가 만물지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간신비패신이 있어서 오행이 다 사람한테는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그러면 저 동물에는 간신비패신이 없나요? 개구리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 거는. 물론 완전히 변한 거는 모르지만 개구리라고 간신비패신 없겠어요? 양설인데. 그러든 저러든 이 권일의 인도장에서 철청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거만 하고 오늘 원문 2로 내려갑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 이게 권일에 있습니다. 권일에는 뭐서부터 시작하냐면 천도, 인도, 지도서부터 시작합니다. 천도, 지도, 인도입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지명장이 나옵니다. 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천도, 인도, 지도에는 천도, 지도, 인도에는 사례명조가 없고요. 지명장에서 사례명조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사례명조가 권룡황제 명조입니다. 적천수 천미에서는요. 근데 징의에서는 저 뒤에다 지지장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그거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설화구가 그렇게 만든 거죠. 자, 권일 인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이건 임철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범물, 모든 물에는 막불, 이중부정입니다. 모아지는 게 없다. 즉 오행, 오행을 어찌하는 것이 없다. 모든 물건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물건에는 오행을 어찌하는 것이 없는데 대천리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것들에게는 오행을 어찌하는 것이 없는데, 즉 우모림계라고 해서 나는 짐승, 털짐승, 비늘짐승, 껍데기짐승은 각득 오행전기일세 한 가지 기운으로만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임철조 선생이 얘기하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모충, 우충, 이 날짐승은 속화, 화에 속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잘 나르죠. 새. 모속, 털짐승은 목에 속하고요. 민속, 비늘짐승은 금에 속하고요. 개속, 수라는 거예요. 이 껍데기는요. 유인속토, 오직 사람만이 토에 속하니 토고중앙, 토는 중앙에 머무는 것으로서 곧 목화 금수 중기에 소성된다. 이 목화 금수를 가운데다 끼고 있다는 거예요. 토가. 토가. 그러므로서 유독 오행지 전위기, 오행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목화토금수를. 예, 토가 목화 금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로 이 때문에 사람의 팔자에서 가장 마땅한 것은 사주가 유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행이 생화가 되고 불패하면 안 돼요. 가장 꺼리는 게 뭐냐면 사주에 결함이 있는 것과 오행이 평가한 것이 아주 가장 나쁘다. 이 나머지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간목은 어디에 속하고 모는 어디에 속한다는 소리니까 그거 빼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사주에 결함 있는 사주가 얼마나 나빠. 용신을 잡아놓고도 발전을 못하는 사주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평가해서 그래요. 한쪽 기운으로 쏠려 있으니까. 그건 용신을 잡아놓고도 그 사주는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참 그런 사주들이 있습니다. 자, 원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문 2. 자, 이제 정식으로 병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혈기난자. 혈기라는 이건 음이고 이건 양입니다. 사실은 한방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음혈양기라고 그랬죠. 음혈양기가 어지러운 자는 평생 다지름 많은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근데 유시주예요. 혈기난자란 무엇을 뜻하냐라고 하면 불특 무엇뿐만 아니라라고 하면서 화승수래요. 아니, 수승화가 아니고 화승수? 화가 물을 이긴다? 이기는 걸 설명드릴게요. 수국화지류, 화승수 수국화. 이거는 맞는데 이거는 참 사주에서 이제 이 화가 많아서 수가 사라지는 꼴을 볼 때 용신이 수를 잡아놓고도 안타깝게 대운이 수가 와도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오기가 반역. 반역되는 거. 이거예요. 거꾸로 거역하니 상하가 불통, 위아래가 불통되고 왕래가 불순. 왔다 갔다 하는 게 순하지가 못하니 위질한 어지러운 것이다. 주인이 다병하다라고 해서 유시주가 이런데 진수함 선생이 쓰신 적천수 집에도 요와 똑같이 나와 있더라라는 거예요. 원문이 있고 원주가 있습니다. 요 적천수 집에예요. 그러면 저 유시주가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적천수 천미에 성의백이라는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성의백이라는 이름을 왜 임철조 선생이 썼냐 이거예요. 진수함 선생을 얘기를 해놓지. 진수함, 삼국 진수함 이렇게 얘기해놓지. 왜 성의백을. 그래 자꾸만 높은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을 이 책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잘 팔리는 줄 알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책이 유명해지는 줄 알고. 중국 사람들의 뻥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뻥. 요즘도 뻥기질 많죠. 무기를 만들어도 어디서 그따위로 만들어도. 자, 그건 뭐 잘 모르고요. 오직 명량만 얘기하는 겁니다. 유시와 그랬습니다. 혈기난자. 혈과 기가 어지럽다는 것은 오행이 배반하는 것이요. 불순지위에 등을 돌리는 것과 불순, 순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니 오행에서 논수, 만약 오행에서 수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혈, 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혈양기예요. 음이 수니까요. 음혈양기예요. 한의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장, 수는요 음기라고 합니다. 그 양기가 아니에요. 몸속에 있는 음기가 그것이 변해서 나왔을 때 양기가 되는 겁니다. 남자한테 얘기입니다. 남자 양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아니에요. 인신 논맥, 사람을 얘기하는 데는 맥으로서 얘기하는, 이게 피가 도니까요. 요 맥, 즉 혈이다. 맞죠? 혈맥을 잡아서 병증을 알고 그러죠. 한의원에서. 심포, 이 심포가 있습니다. 심장의 껍데기입니다. 싸고 있는 건 주로 혈인데, 심장인데, 고로, 수적 고름경이다. 이 수와 침의 고름경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 심장을 통해서 침을 놓는 겁니다. 침혈이 그렇습니다. 경락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심속 정화다. 심장은
바로 정화에 속하고, 심포가 주로 혈인데 반광은 임수에 속한다. 보세요. 이게 지금 금세 심장에서 반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정임상합하니 고로 심은 등이 하교신, 저 밑으로 내려가서 신장과 교류를 하게 돼 있다. 즉 정임합합 목이 되는 것은 신기가 자족해서 그렇다. 신기 들어오는 기운이 충분해서 그렇다. 즉 기재상생이다. 이건 수화기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임합을 하면 수화가 어떻게 된다? 기재를 이룬다. 이것은 주역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수화기재라고요. 수가 위, 화가 미칩니다. 수화기재를 이루는 것이다. 혈맥이 유통돼서 무질병이다. 혈이 잘 돌아야 질병이 없는 겁니다. 고로 팔자는 귀하다. 극초봉생. 이거 참 좋은 소리인데요. 이렇게 극초봉생, 벼랑 끝에서 생을 만나는 거, 그것이 참 귀한데, 거꾸로 얘기하면 중독, 거역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수남을 얻으면 아름다워지는 것이니,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 좌우가 상전하는데 상하가 상극을 하고 좌우가 상전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당기는 건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봉수, 순한 걸 만나면 또 다시 오고, 순한 걸 반기는데 거역하는 걸 만나면 이것이 바로, 보세요, 화가 술을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극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화극수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학자입니다. 수왕 수학, 화왕 수학. 화가 왕에서 물이 마르고, 화는 이름으로써 화는 능히 목분, 분목, 나무를 태운다. 목생화가 아니에요. 나무를 태워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가 하는 짓거리 뭐다? 성하면 물도 말리고 목도 태워버린다. 그러면 이게 거의 종격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시는 걸 뜻을 알아야 돼요. 수왕토탕, 수가 왕하면 토가 흙탕물이 일어나는데, 수는 능히 금을 침체시킬 수 있다. 물이 많으니까요. 수왕 목분도 되지만, 이게 수가 왕하면요, 토도 흩어져 버릴 수 있고, 금생수가 아니라 금도 가라앉힐 수가 있다.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토왕목절, 토가 왕하면 원래 목국토 하는데 아니다. 토가 왕하면 나무도 무너진다. 토는 능히 회화, 불도 끌 수 있다. 화생토가 아니라 토는 불도 끌 수 있다. 금왕허왕, 화극금이 아니라 금이 왕하면 화도 허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사고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잘 봐라라는 거예요. 금농상토, 금이 능히 토를 상하게 할 수 있다. 토생금이 아니에요. 모강금결, 이건 늘 얘기하는 겁니다. 듣는 얘기죠. 목이 왕하면 금이 부러지니, 이빨이 빠지니, 목이 능히 침수, 참수라고 해서 삼투압할 때 삼수, 물이 빠져 스며든다라는 뜻입니다. 차는 이걸 말씀하시려고 여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오행이 전도되는 것이다. 이건 오행이 전도됐으니 어떻게 되라? 왕한 것에 끌려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이 없어요. 자평진전에도 없지만 어디에요? 연애자평엔 더군다나 이런 소리 없습니다. 오행이 전도돼서 삼극질이니 범처자, 이걸 범하면, 이렇게 오행이 전도된 이치를 범하면 필자재병, 이걸 끌려가라는 뜻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병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이 사례명조를 떡하니 이걸 하나 내놓으셨는데, 이거 좀 보십시다. 병신의미, 정미경술, 이래서 이 사주요, 격으로 우선 따집시다. 미월에 태어난 정화일지죠. 본래는 뭘까요? 화생토 해서 식신격이 되겠죠. 식신격? 격격입니다. 그런데 축술미,
예, 고지에서는 투출한 신을 용신으로 잡는다라고 심여점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까요? 예, 식신격이 편인격으로 변했습니다. 예, 식인격이 사실은 심여점 선생 당시에는 그냥 인수격이라고 했겠죠. 인수격이라고 했겠죠. 그러나 요즘으로 얘기하면 편인격은 별도로 칩니다. 그 이유, 요 편인이 성할 땐 재성으로 극해주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격국론으로 보면 제대로 생긴 격입니다. 잘 생긴 격입니다. 편인이 강해서요. 편인도 강하지만 사실 이게 화가 강하죠. 그래서 술미, 미 이렇게 해서 이거 전부 다 화입니다. 한 그룹이에요. 그러면 이거 오행이 전도될 만하죠. 화가 왕하면 뭐라고요? 금도 이길 수 있고, 물도 마르게 할 수 있고, 목도 태울 수 있다라고 했어요. 목생화가 아니라 오히려 목을 태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다 꺼지는 겁니다, 이거. 화가 왕하니까. 금은 더 바짝 말려버리고요. 아니, 금이란다. 토는요. 바싹 마른 토잖아요. 그러니까 토생금도 못하는 사주에 이 사주가요. 용신으로 잡아놓긴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금수운으로 흘러도 좋은 운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주, 한쪽으로 편거된 사주는 사주를 보면서 용신이 참 금인데 좋겠습니다. 왜? 미월에 태어난 양년생이니까 곧 뭘로 와요? 금수운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럼 사주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임철조 선생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다 쓰고 얘기를 할까요? 다시 한번 읽고요. 네. 병신의미 정미경수. 네. 양년생이잖아요. 미월에 태어나서. 금수운으로 흐르잖아요. 네. 사주 좋죠. 왜? 화채. 수금용조니까요. 그런데 이 사주 수를 찾으니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철주 선생이요. 신금 속에 있는 임수 이거 말라버렸다라고 하고요. 경금 역시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쉽다. 용신이 있어서 용신의 힘을 쓰지 못하는 게 매우 아쉽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 해대운에 해미를 이루어서 오히려 수운이 들어오면서 이 해수가 저 수는 아닙니다. 미토와 합을 해갖고 목으로 변해갖고 화를 더 치승하게 만들어서 이 사주가 이 명조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운 좋다고 해서 이 사주가 좋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사주죠. 이런 사주를 바로 지나치게 편거해서 그렇습니다. 화가 8.2가 돼요. 그러나 보통 강화한 사주는 어느 정도 되는 게 제일 좋냐면요. 4.5에서 5.5 이 정도 되는 게 좋습니다. 종주오행이. 이렇게 8점 몇씩 되면요. 어느 사주든 화가 강하면 금도 깨지고 목도 들어와서 타버리고요. 화가 강하니까 토도 메말라버려요. 여기서 만약 축토가 있다 하더라도 힘든데 이 술미 이렇게 해서 전부 마른 토니까 이 금이 살아나겠습니까? 절대 못 살아납니다. 자, 임철수 선생님 말씀을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털어드리고요. 다음에 사람한테 2개 맞아 하겠습니다. 보세요. 정화부터 붙들고 늘어지시잖아요. 이게 바로 일간론을 얘기하는 어프론입니다. 예. 정생계하. 예. 마지막. 예. 이거 뜨끈뜨끈한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술미조토. 예. 술미조토. 술미조토. 불능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화생금.
화를 꺼트리고 이게 오히려 더 도와주죠. 해화생금, 금도 생하지 못해요. 절대. 병화는 조기, 분목극금. 이 병화는요, 이 목을 태워갖고 을목이요. 이 금을 극하고 있어요. 즉, 토는 더욱 메마르고 불설, 설도 못한다는 거예요. 뭘 설을 못해요? 그 이유, 화를 설하지 못하는 되는 뜻이에요. 예. 본래 화생토해서 토가 화를 설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기운을 설할 수가 없어요. 전부 말라갖고. 신중임수근들이십니다. 이 속에. 수학, 말랐다는 거예요. 학, 말을 학자입니다. 정필고, 이거 보세요. 정력이 완전히 마른 거예요. 이렇게 뜨거우면요, 이 사주 정력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거예요. 정필고 했다. 반드시 메말랐다. 고로, 처음에 병은 뭐냐면, 담화. 이게 이제 가래 끓는 거예요. 화백이 생기는 거죠. 담화란, 대개 보면, 이 담화라는 것은 이 폐장과 심장 이 근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가 끓으니까, 이 화병으로 아는 거죠. 심장과 존재. 담화는 열이 나고, 일단 가래가 끓고, 안방에선 그렇습니다. 이런 건 빨리 폐를 시켜줘야 돼요. 네, 폐의 열을 빼야 되거든요. 담화증이라고 있어요. 폐는 금이잖아요. 네, 금이 열을 받은 거죠. 담화. 네, 그러네요. 금이 열을 받은 거예요. 해운에, 이 해운에요. 수가 불적한. 네, 이 수가 결국은 불과 싸울 수가 없어요. 보세요. 화가 그럼 화국수한 거예요. 네, 화국수한 거예요. 반대로 능이 생목조화. 오히려 목을 생해서 불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수가. 바로 말해서 배수거신. 이거 참 좋은 소리입니다. 배수거신이란 무슨 뜻이냐면, 한 잔의 물이 거신해라서 이거 한 수레에 뗄나무거든요. 이 배수거신 하면 네 글자로 보면은 아무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뒤에 뭔 소리가 나오냐면, 한 수레에 이게 뗄나무 신자니까요. 한 수레에 뗄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배수 한 잔에 물을 건져갖고 끼얹어갖고 불이 꺼지겠냐. 용력 부족이다. 배수거신 하면 이거는 한 수레의 불에 한 잔의 물로 끌 수 없다 라는 소리예요. 배수거신. 화세유열, 화세가 더욱 뜨거워진다. 예, 휘발유가 펄펄 타고 있는데 물 한 잔 툭 던져보세요. 확 하고 더 들러붙죠. 보세요. 이거 토열이만 피를 토하고 죽었다 라는 소리죠. 저 금이 녹아내려고 해요. 폐에. 참. 임철주 선생이요, 이 질병장에 대해서 참 잘 강의를 하세요. 그 원수산 씨가 임철주 선생이 질병장 강의하신 거 보고, 원수산 씨는 설하고 씨하고 나이가 비슷하죠. 설하고 씨는 62인가 죽었고, 원수산 씨는 75인가 몇 살에 죽는 바람에 70세, 9살 더 먹어서 사는데, 원수산 씨는 설하고 씨보다 먼저 태어났고 죽기는 늦게 죽었고요. 같은 민국 출신이고요. 청말, 민국, 대만 출신이에요. 저는 그래서 원수산 씨를 아주 절대적으로 존경합니다. 52년에 돌아갔어요. 제가 52년생인데 그 양반 돌아간 지 한 75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참 이 원수산 씨가 이 찬집을 참 잘 해놓으셨어요. 자, 제가 뭘 했는데 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해봤자 이게 이제 화가 8.2가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 합쳐야 15 정도 되거든요. 이제 말씀드리지만요. 자, 보세요. 8.2, 3.7 하면 이거 목화가 얼마입니까? 11.9네요. 예. 그리고 이게 3.85 들어가면 4. 예. 그래서 이게 15, 16이 되거든요. 이 전반적으로요. 소수점으로 따지면.
정주행은 보통 4.5에서 5.5가 최고 좋습니다. 정주행은요. 그래서 이걸 극하든지 하면 참 좋은데요. 이 8.2가 나오고요. 더군다나 목이 3.7이면, 목이 3.7이면, 복생화하는 바람에 목화가 똘똘 뭉치니 저 금이 살아나겠습니까?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죠. 해병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참, 철저 선생님 참 대단하시죠. 예. 이게 제가 겪으면은 잘못 적은 거예요. 아마 식신격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랬다가 편인격으로 제가 고쳤습니다. 요즘은 뭐 편인격은 재성으로다 눌러줘야 된다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요즘 신식입니다. 이 심해점 선생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정편인 합하고 정편제 합해서 하나로 봤는데, 그렇죠. 이것도 또 편인격으로 잡아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식신격으로 잡았는데, 이거 아마 또 편인격으로 제가 만들어 놨을 겁니다. 예, 다음 강의는 이제 두 개, 혈기편에서 두 개 하고, 또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질병장 좀 많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